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졸 검정고시 한국사 강의를 하고 있는 조은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은요 2024년 제2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출제 경향을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놓치고 있었는 부분이 어디였는지 이런 거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같이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대는 이라고 문제가 나왔는데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1번 문제는 언제나 선사시대 문제가 나오고 선사시대 중에서도 시대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각각의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농경과 목축을 시작해서 식량을 생산했다.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다. 자, 요렇게 키워드를 묶어보면요. 요거 네 글자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바로 정착생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착생활을 시작한 것은 언제다? 바로 2번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뭐죠? 바로 수렵, 채집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동 생활을 했고 또 뭐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 짓고 이렇게 살았다면 신석기 시대에는요 처음으로 좀 정착 생활을 했던 시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경과 목축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바로 신석기 혁명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는 뭐죠? 바로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면서 계급이 생기고요. 또 철기 시대에는 이제 본격적인 국가 단계로 접어드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국왕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자 신라의 왕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강 유역을 확보하고 대가야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한강 유역도 확보했고 자 대가야를 정복했으면 어디? 바로 낙동강 유역도 정복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순수비, 순수 뭐죠? 이거는 왕이 직접 시찰을 가서 그 기념으로 세운 거 이거 뭐죠? 우리 진흥왕 순수비 이렇게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정답은요 신라의 왕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요 세종은 언제? 조선의 왕이 되겠고요. 광해군 역시 조선의 왕입니다. 공민왕은 고려 말의 왕이기 때문에 신라의 왕 진흥왕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불교의 종파는 이라고 했는데요. 경전 공부보다 참선 수행을 강조했고요. 호족 세력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고 구산 선문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죠? 바로 선종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불교의 종파, 자, 선종이랑 대표적으로 대립되는 거 뭐죠? 바로 교종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 교종은요, 약간 귀족들의 불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교종은 뭐다? 바로 뭐를 중시한다? 바로 경전을 중시합니다. 경전을 열심히 읽으면 열반에 들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반면 자 선종은 뭐다? 경전 공부보다는 참선,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족 세력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음. 자 요렇게 이게 대립이 가장 심했던 시대가 언제다? 바로 통일신라 시대가 되겠는데요. 자, 이때 통일신라 시대에 권력을 잡은 귀족들은 다 어디에 있었다? 바로 수도였던 경주에 있었는데요. 이 호족 세력은 어디다? 바로 권력을 잡지 못한 지방에 있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호족 세력은 선종을 적극적으로 후원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원으로 구산 선문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선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 보시면 자 서학은 뭐죠? 이거 천주교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가 되겠고요. 자 대종교 하면은요 우리 누구 나철 선생님이 만든 종교인데요. 이거는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 하지만 민족 의식을 고취하고요. 항일 투쟁을 많이 했던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천도교. 자 천도교는 어떤 종교가 발전한 것이냐 바로 동학의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학 자체는요 최재호가 먼저 창시를 했고 3대 교주였던 손병희가 이름을 천도교로 바꾸게 됩니다. 4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보시면요 지금 묘청, 정지상 등 서경 세력을 등용하였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들은
칭제 건원, 그러니까 황제라고 칭하고 연호를 쓰는 것을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국, 여진족을 정벌하고, 자, 그 다음에 뭐다? 서경 세력이니까 뭘 하겠다?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좌절되자 묘청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거 묘청의 난이라고도 하죠. 자, 그렇다면 서경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반대하는 거 개경 세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개경 세력은 말하자면 기득권층이고 서경 세력은 이제 신진, 신흥 세력이 되겠는데요. 이 서경의 서경파의 대표 주자가 바로 묘청이었다면 이 개경파의 대표 주자 누구다? 바로 김부식 되겠습니다. 삼국 사기를 쓴 바로 그 김부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개항 반대했던 사람들 위정척사파라고 하죠. 이거는 19세기 일이 되겠고요.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 자, 이거 언제죠? 통일신라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민족 행위자 처벌. 자, 요거는 이제 광복 직후가 되겠죠. 정답 3번이고요.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련. 자, 이련 스님이 쓴 책 뭐죠? 바로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 바로 삼국유사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요 삼국유사의 특징이 뭐다? 바로 최초로 단군의 이야기가 수록되었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조금 설명드린 아까 누구? 김부식의 무엇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 바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엄연히 다른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김부식의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쓴 관찬 역사서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민간이 쓴 민찬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서적들 보면은요. 우리 택리지, 요거 조선시대에 이중헌이라는 분이 쓴 지리서가 되겠고요. 홍길동전은 바로 허균 선생의 이야기가 되겠죠. 대동여지도 요거는요. 1861년에 김정호 선생이 이제 우리나라를 지도로 그린 것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주제가 정조의 개혁 정치여서요. 탕평책을 계승하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 정조의 업적을 골라야겠죠.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서 정조의 업적 바로 규장각을 설치했다가 되겠습니다. 이 규장각 같은 경우에는요. 왕실의 학문 연구기관 그 다음에 도서관의 역할도 했죠. 그래서 지금도요. 서울대학교에 규장각이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 보시면요. 자 유신헌법 제정은 누구다? 박정희 정부 때의 일이고요. 수선사 결사. 자 요거는 언제죠? 고려시대에 보조국사 진울이 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통리기무아문, 자 요거 언제죠? 1880년에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외교통상을 담당했던 부서 이름이 바로 통리기무아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 쉽게 찾으셨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책은 이라고 했는데요. 박납의 폐단, 그러니까 공납을 대신 내는 것이 폐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토산물 대신 쌀, 옷감, 동전, 그러니까 화폐로 납부하게 되는 거. 그래서 결과 이런 거를 이제 전문으로 하는 전문직이 등장을 했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습니다. 자, 요거 언제 때의 일이죠? 바로 광해군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광해군의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세금의 종류 크게 3개가 있습니다. 바로 조세, 공납, 역.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세금이었던 요 공납에 대한 폐해를 좀 해결하고자 했던 법이 바로 요 대동법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 보시면요. 양천제. 자, 이거는 언제 때의 신분제도죠? 바로 조선시대 때 명목상의 신분제도입니다. 그래서 양인과 천민으로 나눠서요. 양인은 누구나 남자라면 과거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명목상으로는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양반, 중인, 평민, 노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분화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과는 뭐죠? 바로 고려시대의 토지제도 되겠죠? 마지막으로 호포제는 이거는 누구의 정책이다? 바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 되겠습니다. 군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서요. 군포를 집집마다 부과하는 호포제를 실시했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나라는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신미양요를 일으킨 거 어디죠? 바로 미국이 되겠죠. 이거 언제다? 연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1871년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으로 알아두시죠. 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언제 일어났다? 바로 1866년에 일어났고요. 우리 1866년 하면 다른 나라 한 나라 더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가 일으켰던 병인 양요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5년의 기간을 두고 이렇게 병인 양요, 신미 양요 두 번의 양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리고 또 서구 열강 중 최초로 조선과 근대적 조약을 체결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9번입니다. 밑줄 친 개혁 정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1884년 급진개화파의 요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요. 자, 이 갑신정변에서는요, 뭐가 있었냐? 바로, 이 개혁 정강을 마련을 했습니다. 14개 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개혁 정강 14개 중에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다? 바로 인민평등권 보장입니다. 그래서요, 이 우정총국, 그러니까 우체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정변을 일으켰지만요, 이거 뭐라고도 부르죠? 바로 3일 만에 끝났다 해서 3일천하라고도 부릅니다. 실제로는요, 만 3일도 되지 않은 때에 이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민평등권을 보장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 보시면, 자, 율령반포는요, 우리 고대 중앙집권 국가에서의 필수 코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모내기법이 대표적으로 보급된 이제 그 시기는요, 조선 숙종 때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동행성은요, 이거 원간섭기에 일본 정보를 위해서 설치를 했다가 내정간섭 기구가 된 바로 그런 기구가 되겠죠. 10번입니다. 다음 기억 시기에 들어갈 사건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일제 국권 침탈 과정입니다. 일단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발발했는데 이때 일본이 이제 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해인 190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을사년에 억지로 체결된 조약, 바로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 보기 보시면요. 자, 붕당 형성, 예속 논쟁, 요건 언제다? 바로 조선시대 되겠고요. 무신정권이 수립된 거는 고려시대죠. 그래서 정답은 을사늑약 되겠고요. 11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단체는 이라고 했는데요. 자, 1907년, 그러니까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기 직전인데요. 안창호,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우리 대한매일신보에서도 나왔죠. 양기탕 선생님 등이 자, 비밀결사로 조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력 양성을 도모하고 이제 뭐 만주라든가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요쪽 지역에 이제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자, 요랬던 거 무엇이다? 바로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우리 요런 한일 단체 중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또 뭐가 있죠? 바로 신간회가 있습니다. 신간회는 언제다? 바로 1920년에 무엇? 바로 좌우 합작운동의 일환으로 결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이름이 좀 신민회, 신간회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보기 보시면요. 별기구는 뭐죠? 바로 최초의 신식 군대가 되겠고요. 우리 비변사는 뭐죠? 바로 원래는 조선시대 때 이제 외란이나 이런 거를 논의하는 이게 임시기구였는데요. 임진왜란 이후에 좀 상설기구화 되면서 또 부패에 온상이 되기도 했던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정원은 뭐죠? 이거 지금으로 치면 비서실입니다. 그래서 왕명 출납 이런 것을 맡아서 했던 기관이 바로 승정원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녹두장군이라는 키워드만 보셔도 바로 여러분 뭘 떠올리셔야 된다? 바로 전봉준 장군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주도를 했고요. 그래서 우금치 전투 이후에 이제 체포되어 처형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쉽게 고르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나머지 보기 보시면요. 자, 이황 누구죠? 우리 여러분 요새 현금을 많이 안 들고 다니시긴 하지만 우리나라 천원권 집회의 모델이시기도 한 조선중기의 유학자 이황, 퇴계 이황 선생님이시고요. 자, 강감찬 장군은 고려시대 때 거란의 침입에
침입에 맞서서 이제 귀주대첩을 이끌었던 영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지문덕 하면 여러분 살수대첩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고구려 때 수나라의 2차 침입을 막아냈던 장군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2차 가보개혁 시기입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자, 그러니까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뭐다? 근대적인 교육제도가 마련이 되었다. 그러니까 딱 자, 교육 입국 조서라는 교육이라는 키워드로 여러분 힌트 삼아서 문제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보기 보시면요. 자, 신라 촌락 문서, 요거 민정 문서라고도 말하는데요. 요거 일본에서 발견돼서 당시 신라 시대에 좀 생활상을 알아볼 수 있는 문서가 되겠고요. 자, 조선혁명 선언, 이거 뭐죠? 바로 의열단이 만들어지면서 선언을 한 건데 요거를 쓴 사람 누구자? 바로 민족주의 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입니다. 그 다음에 7.4 남북 공동성명. 자, 요거 언제죠? 바로 1972년 박정희 정부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자,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하고 설치한 식민 통치 최고기구 뭐죠? 바로 조선 총독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안중근 의사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안중근 의사의 가장 큰 업적 뭐죠?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근데 이토 히로부미는 뭐다? 바로 조선의 초대 통감입니다. 그래서 1910년을 기점으로요. 그 전에는 조선에 무엇이 있었다? 바로 조선 통감부가 있었는데요. 한일 병합 이후에 그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 총독부로 바뀌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 보시면요. 우리 삼별초라고 하면은요. 고려시대 이제 항몽을 이끌었던 부대가 되겠고요. 도병마사 같은 경우는 뭐죠? 이거 통치기구가 되겠죠. 군사, 국방 문제를 논의했던 최고기구가 되겠고, 제가회의 같은 경우에는요. 고구려의 귀족회의가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민족주의 사학자입니다. 그래서 1조 박은식, 그 다음에 2조, 자, 민족주의 사학자의 대표주자 누구죠?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 되겠죠. 그래서 조선사 연구초, 조선 상고사, 그러니까 좀 고대사 연구를 위주로 하셨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 자, 궁예 같은 경우는 누구죠? 바로 후 고구려를 세웠던 인물이 되겠고요. 이성계는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가 되겠고,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가 되겠죠. 그래서 쉽게 신채호 선생 고를 수 있고요. 1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요. 대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만세운동, 3.1운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3.1운동에 대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뭐죠? 바로 정답은 너무 쉽게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겠죠. 왜냐? 강화도 조약은 언제죠? 바로 1876년. 그리고 강화도 조약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국제조약이었습니다. 이거 강화도 조약 누구랑? 바로 일본이랑 체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1운동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나머지 보기 보겠습니다. 자, 영향으로 어디서? 바로 지금의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고요. 중국의 5.4운동에도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일제가 통치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7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민족운동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문맹 퇴치, 미신 타파를 목표로 농촌개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러시아어로 민중속으로라는 뜻으로 불린 거 바로 브나로드 운동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는요, 시기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 북벌운동 누구죠? 바로 조선시대 효종이죠. 그래서 병자호란 이후의 일이 되겠고요.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근면, 자조, 협동 요런 키워드로 진행됐던 운동 되겠고요. 금모으기 운동은 우리 IMF 때 국난 극복을 위한 자발적인 운동이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단체는 이라고 했는데요. 자, 보시면요. 김원봉을 중심으로 만주에서 결성된 거. 여기까지만 보셔도 여러분 무엇을 고르실 수 있다? 바로
의열단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열단의 활동, 이제 주로 폭탄을 투척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일제의 그런 근거지를 파괴하는 이런 활동을 했던 것, 바로 의열단 되겠습니다. 나머지 단체들 보시면요, 우리 보안회 요거는요 1904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요거를 저지를 했던 항일단체 되겠고, 한국협회 같은 경우에는요 독립협회에 맞선 어용단체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통일주체국민회의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 1972년에 유신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제 대통령 간접선거를 하던 그런 기관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정보 수립을 목적으로 추진이 됐는데요. 자, 여운형 김규식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거 뭐죠? 바로 여운형 선생의 좌우 합작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파 우파 가리지 말고 좀 통일된 정부를 만들어 보자 라는 목적이었으나 암살당하면서 결국엔 이 운동은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보기 보시겠습니다. 우리 형평사 요거는 뭐죠? 바로 백정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이 되겠고, 위정척서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서세 동점의 19세기 상황 속에서 이제 서양 세력에 반대했던 운동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보상운동 같은 경우는 자, 1907년에 대구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서상돈이라는 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국채를 좀 우리가 좀 갚아보자 라고 했던 운동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1941년에 임시정부는 조서왕의 이것을 기초로 해서 건국 강령을 발표하는데요. 자, 이게 뭐냐? 바로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균등. 그러니까 이거 문제 답이 있죠. 자, 이 정치, 경제, 교육이라는 요 세 분야에서 균등하게, 그러니까 바로 삼균주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이제 임시정부가 이제 건국 강령을 발표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 보시면요. 자, 도노점수 요거는요. 불교에서 나오는 말이죠. 요거 언제죠? 바로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울 같은 경우에는요. 도노점수랑 또 이제 더불어서 뭐 정해, 쌍수 이런 것을 주장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시무 28조는 언제죠? 바로 고려 성종 때에 최승로라는 재상이 내걸었던 그 개혁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최혜국 대우라는 거는요. 요거 언제? 바로 국제조약에서 쓰이는 말인데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저랑 여러분이랑 국제조약을 맺었는데요. 저에게 최혜국 대우를 해준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었을 때 그 나라에 어떤 혜택을 주면요. 저한테도 자동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요런 이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최혜국 대우를 하나 조항을 넣어 놓으면 다른 나라에 뭔가 혜택을 줄 때마다 이 나라에도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좀 불평등이 심화되는 요런 이제 불평등 조약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번 보시겠습니다. 밑줄을 친 요 전쟁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요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누가? 바로 소련이 국제연합 유안에 정전을 이제 전쟁을 멈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군사 분계선, 포로 송환 문제 등으로 2년 동안이나 끌다가 1953년에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자, 이거 무슨 전쟁이죠? 당연히 우리나라의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이 되겠습니다. 6.25 전쟁 시작은 언제? 바로 1950년에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바로 빠르게 북한군이 남하를 하면서요. 낙동강전선까지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남한과 유엔군은 반격을 시도를 했고, 그래서 두만강 유역까지 우리가 전선을 쭉 밀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죠. 바로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그때 뭐가 있었죠? 바로 뭐 일사후퇴, 그다음에 흥남철수 이런 키워드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요 판문점 근처, 지금의 휴전선 근처에서 2년여 동안 교착 상태가 이어지다가 1953년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이게 바로 6.25 전쟁의 대략적인 전개 과정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도 좀 보시면요.
이모군란 언제죠? 바로 1882년인데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구식군인들의 반란 되겠습니다. 제가 별기군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식 군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식 군대가 생겼지만 구식군인들도 당연히 그대로 있었는데 요 군인들에 대한 차별 문제가 있으면서 이제 군란이 일어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임진왜란은 언제다? 바로 1592년입니다. 조선이 건국된 지 딱 200년째 되던 해인데요. 일제가 아니 일본군이 그 당시 왜군이 이제 정명가도, 그러니까 명나라를 칠 테니 길을 내어달라라는 명목으로 일으킨 전쟁이 바로 요 임진왜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은 언제죠? 바로 1920년에 북로군정서의 장군이었던 김좌진 장군, 또 대한독립군의 홍범도 장군, 이렇게 독립군 장군들이 모여서 큰 승리를 거뒀던 청산리 대첩,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장면 정부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서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경제 정책. 자, 경제 정책이니까 뭐죠?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5개년 계획이 뭐냐? 바로 쭉 이제 시간이 있으면요, 5년 단위로 끊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런 계획이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 같은 거 보시면요, 자, 사창제, 요거 뭐죠? 바로 요거는요, 말씀드렸듯이 이 보릿고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쌀은요, 이제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근데요, 가을에 수확한 쌀을요, 1년 동안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봄쯤이 되면 이제 쌀이 다 떨어지는데요. 또 그때 뭐가 자라나죠? 바로 보리가 자라나죠. 하지만 보리를 수확하기까지도 또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보리를 수확하기 직전이 가장 형편이 어렵다 해서 우리가 이제 보릿고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들이 이제 백성들한테 곡식을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요 사창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환곡이랑은 뭐가 다르냐? 환곡은 정부에서 주도를 하는 것이지만요, 요 사창제는 민간에서 관리를 한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런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진대법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 역시 빈민구제 정책인데 요거는 언제다? 꽤 오래전이죠. 고구려 때의 빈민구제 정책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대법 같은 경우에는요, 고구려 고국천황의 업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이때 을파소라는 재상의 건의로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친명배금 정책. 자, 이거는 언제 때죠? 바로 조선 인조 때입니다. 그래서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이제 권력을 잡은 인조와 그 다음에 어떤 서인 세력들은요, 명나라를 칭송하고 그 다음에 금나라, 그러니까 청나라를 배척하는 정책을 펼쳤고, 이제 이런 것을 이유로 바로 병자호란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자, 5.18 민주화 운동. 자, 요게 언제죠? 5.18 민주화 운동 바로 1980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된 것은 언제다? 바로 198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두환 정권 때의 일이 되겠는데요. 이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이 5.18 민주화 운동 이후에요, 이제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계속 거세졌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바로 대통령을 어떻게 뽑았다? 바로 간접 선거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염원은 무엇이다? 바로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의 대통령을 직접 뽑겠다라는 건데요. 이때 전두환 정권은요, 그럴 수 없다고 처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것을 발표했냐? 바로 호헌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자, 호헌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헌법을 수호하겠다.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에 반발해서 일어났던 거 바로 6월 민주항쟁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요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해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직선제 개헌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요, 요때 개헌한 헌법을 지금까지 쭉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 보시면요, 우리 아관파천은 뭐죠? 바로 1895년에요 을미사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인데요. 그 다음 해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것이 바로 요 아관 파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50총선. 자, 요건 언제죠? 1948년의 일인데요. 요때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바로 50총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모스크바 3상회의라고도 줄여서 말하는데요. 요거 광복 직후인 1945년에 개최가 되었고요.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3국이죠. 그럼 요 3국은 어디냐? 바로 미국, 영국, 소련 이렇게 세 나라가 되겠고 요때 결의된 것이 뭐다? 바로 한반도에 대한 신탁 통치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24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이라고 했는데요. 김영삼 정부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였죠. 자, 투명한 금융거래, 그 다음에 금융거래에서 실제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제도 바로 뭐다? 금융 실명제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실명이 아니면 뭐죠? 차명으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차명, 이름을 빌려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게 자금 추적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좀 투명한 금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 보시면요, 자, 농지개혁 같은 경우에는요, 1949년에 법이 제정이 됐고, 노비안건법. 자, 요거는 누구의 업적이죠? 바로 고려시대의 왕권 강화의 대표주자 광종의 업적입니다. 노비안건법이라는 것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양민으로 이제 복귀시켜준다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노비는 예전에 재산으로 취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귀족들의 생활, 세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양민이 되면 몰래요? 세금을 내죠. 그러니까 세수를 확보할 수도 있고, 이런 의미에서 시행됐던 정책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신민화 정책, 이거 누구의 정책이죠? 바로 일제강점기, 일제의 정책 되겠죠. 이 일제강점기 말기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한국 신민화 정책, 민족 말살 정책, 병참 기지화 정책, 이런 정책 등을 폈던 게 바로 일제의 만행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5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남북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체제를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게 뭐죠?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1991년 노태우 정권 때의 합의서가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 보시면 과점법은 언제죠? 이거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줬던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전주 화약을 맺었던 거 이거 동학농민운동에서 1차 봉기의 결과로 이제 요 전주에서 화약을 맺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 국가총동원법 이거 일제강점기 말기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저희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쉽게 푸셨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좀 몰랐던 거라든가 약간 헷갈린다라는 거 좀 따로 체크를 해두시고, 마지막으로 좀 공부를 하신다면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